자, 체리새우 비밀끓입니다. 우리 하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진. 좀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이나 그런 문단인데, 일단 저는 제목 목차에 나와 있는 체리새우 껍질을 벗다라는 라는 목차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체리새우란 체리새우라는 체리새우 껍질을 벗다라는 게 되게 창의적이어서 좋았고, 그리고 원래 친구들에게 가리고 있던 껍질을 벗고 진짜 친구들이랑 논다는 말이 인상 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윤지석 투님? 잠시만요. 어떤 사람이 제 책을 뺏어가가지고 저 지금 밀리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이해소지 없는데. 윤지석 원님. 그럼 윤지석 원님. 잠시만요. 그럼 네, 저 할게요. 저 어떤 얘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얘가, 그, 어떤 얘를 막 이상한 얘라고 하면, 아이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막 이미지 괴물이 되어 있다. 그 말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말을 전해가,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좀 그런 류였는데 그게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공감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면 힘을 입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엄청난 이미지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실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현실적이어가지고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된 사람? 네, 윤지석 원님. 지금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챕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 은따로 빌빌거리는 거 불쌍해서 구제했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배신 때렸잖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 해서 그냥 놀랐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은따라는 애를 구제한 거고 근데 얘가 다른 친구를 사귀었더니 우리 배신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그냥 좀 놀라웠습니다 진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런 뒤틀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지석 투님 준비됐나요? 아, 네, 저는 같은 경우는 그 15쪽에 어차피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야. 좋은 친구라면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면 돼. 독립된 나무로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예, 존재, 그 문장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유가 한 말이던 것 같은데, 그 어차피 자기들 혼자고 그 우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같이 이게 성장해 나간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되는. 자, 저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아서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석 투님이 제가 찾고 있는 거를 잘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야기가 저도 제일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그게 어딘지 몰라갖고 나무들처럼이란 제목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열심히 찾았는데 나무들처럼 있었던 건 아니고 156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이라는 그 챕터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뭐 주제문
주제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다음 질문은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등장인물이. 일단 저는 그 주인공 시우라는 남자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일단 남자 등장인물이 별로 없어서 인상 깊었기도 하고, 기억에 남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남자애가 짝사랑하는 느낌이어서 그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지석 손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주인공한테 좋은 말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그 은유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인공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주인공이 그 틀을 깔 수 있게 도와준 친구여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 박준희님? 아, 네, 그, 앞에 분들은 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착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기억에 남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 뭐였지? 아람이었나? 그 아이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인공한테 되게 나쁜 역할로 나오는 얘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 형이, 그러니까 오빠가 아람이를 때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악역이지만, 어, 약간 악역 같지 않은 뭐 그런 스토리가 원래 반전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윤지석 원님? 저는 해강이 가장 인상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쓸데없는 아재 개그 한 게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약간 막 아무나 그냥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화력을 닮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해강이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이 책의 주인공 다현이라는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현이를 통해서 제 모습,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제 모습의 일부, 저와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이제 다현이가 친구들의 도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중에는 좀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 역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풀어가려고 애쓰지만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면 굳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는 나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사실은 부단히 애쓰는 그런 중인데 다현이라는 인물 역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그런 관계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다현이라는 인물 캐릭터가 제일 관심이 갔습니다. 네, 그럼 전 끝. 네, 하진이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진이가 문제를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하진이가 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진이가 이야기한 것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석원이 진행을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은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관계에 관한 문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은 파악을 합니다. 그런 점에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이 책에서 또 다른 나를 봤다, 나의 일면을 보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재밌으라고 읽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있고
소설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내 삶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소설을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다른 여러 삶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긍정적인 점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자기는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어느 캐릭터에 유사한지. 그래서 여기 좀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가 은유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는 뭐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비해서 반대로 다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상처도 잘 받고 또 그 안에서 또 그것들을 풀어나가려고 또 이렇게 애쓰는 어떤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친구들도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행동, 다른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본인은 현재 어떤 스타일인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어떤 스타일인지 또는 플러스 본인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고 이 이상은 이렇고 뭐 그 현재와 이상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와 이상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재 상황과 또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이는 어때? 어, 본인 스토리는 가장 비슷한 거는, 음,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시훈 알강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시훈 알강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문턱없이 아직 이 글을 치는 것도 약간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근데 그동안 관계로 인해서 너가 고민하거나 상처받거나 한 적은 없고 특별히 아, 저는, 특별히 상처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네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어, 예를 들면 네가 그 관계를 리드해서 뭐 우리끼리만 놀자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를 시킨다던가 뭐 그런 거에 중심에 설 수도 있을 수 있지. 네가 의도적이거나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것 같아? 배제를 주도적으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럼 준이는 기본적으로 그 관계 자체가 건강한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뭐 그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그냥 또 이렇게 잘 풀어가는 그리고 건강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석투는 마이크 켜고, 음, 너도 해강이죠, 뭐. 왜 공부를 못해서? 아니, 그냥, 해강이 캐릭터가 공부를 못한다는 평소에 소리. 그냥 어, 해강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어, 자기 의사 표현을 활발히 한다? 그죠? 말 많죠. 그리고 뭐 그냥 쉽게 잘 어울린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석투도 관계 가지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뭐, 딱히? 하진이는 어때? 저는 비슷한 인물이 딱히 음,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음. 음, 뭐 인물을 꼭 정하지 않아도 그냥 너를 하지 너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고. 저는 살짝 주인공 같은 면도 있고 음, 저도 배우도 하고 그냥 좀 섞인 것 같아요. 주인공 같은 면이 있다는 건 어떤 점을 말하는 거야? 관계 때문에 그, 고민이 있는 적이 있어? 전 고학년 때랑 살짝 중학교 때 살짝 애들끼리 분열이 좀 일어나서 음, 그걸로 살짝 6학년 때 고민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갔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안에서 저랑 마음을 맞는 새 친구를 찾았어요. 음, 그럼 애초에, 그, 지석이 여, 말해봐. 애초에 그 여자애들은
저희 남자들이랑 다르게 살짝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상대적으로, 남자애들은 네.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긴 있는 남자애들은 것 같아. 지석 원, 뭐, 남자애들은 싸우고 다음날 또 같이 놀고 막 크게 음, 싸워도 다음날 바로 같이 노는데 음, 웬만해서 그렇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남자애들은 여자애 단순하잖아요. 응. 남자애들은 그냥 다 약간 몰려서 같이 다니는데 여자애들은 약간 생각은 나뉘어가지고 약간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단끼리는 겁나 또 활발해요. 막 음, 화장실도 무조건 다 같이 가고 맞아. 그런 자, 식으로. 이런 남자 인간들의 분석에 대해서 여자 인간 하진이 어떻게 생각해? 아니, 화장실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죠? 같이 가는 게 이상한. 남자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분주제네가 여자 인간들은 왜 화장실 같이 가는지 이해를 못해, 사실은. 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성의 어떤 그런 차이인 건지 그렇다고 뭐 남자 여자 이것들을 고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관계나 이런 것들 더 중요시하고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근데 또 여자들 안에서도 그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사람마다 안에서도 다르죠. 그렇지. 근데 이제 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조금 더 민감하지 않나라는 또 그런 경향성은 또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진이한테 쓰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진이 혼자 해도 괜찮아? 아니면 혼자 있을 자신은 없는 거야? 저 혼자서도 저는 잘 있을 자신은 있는데, 음, 저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근데 네, 만약에 혼자여도 괜찮다. 네, 완벽한 다현이의 성격입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뭐 준이나 지석이 같은 경우는 어때? 만약에 네가 혼자라면 혼자여도 잘 놀고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준이, 준이는 지석, 살짝, 전 혼자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준이는 준이는 살짝 네. 힘들 거 지석 투는 상관없습니다. 너는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자, 지석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지석원 차례. 저는 누구의 누구의 비유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저는 약간 저랑 맞는 애를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저랑 말이 통하는 애들, 음. 관심사가 같이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지석이하고 준이는 뭐가 공통적인 관심사가 저 뭐가 있지? 관심사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수학? 수학 음. 같은 뭐 큐브, 수학, 농구 같은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좀 찾아서 같이 어울리는 편입니다. 근, 그리고 그, 근데 그러면 지석이 네가 만약에 A, B, C, D에 관심이 있어. 네, 근데 다른 친구가 A, B, C, D와 너와 이렇게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야? 아니면 A만 갖고 A, F, 뭐 K, 뭐 뭐 X, 뭐 이어도 A라는 공통 요소로 어울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어떤 의미인 거야? 그게 공통의 관심사라는 부분들이? 저랑 음, 그냥 같이 좀 이야기거리가 제가 저랑 좀 말이 통하는 애들이랑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절로. 음. 주위에 있는 애들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동안은 자연스러웠다는 거지. 특별히 뭐 결핍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지. 아직까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 친구를 사귀면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역시 관계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들은 없고 그동안 거의 없어요. 항상 뭐 조심하고 그렇죠. 만약에 혼자라면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이 혼자인 상태를 못 견뎌서 벗어나려고 했을 것 같아? 혼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 엄마 있으니까. 뭐라고? 엄마 있으니까. 엄마 있으니까? 아니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있으니까. 하진아,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혼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있으니까 이런 남자친구라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마마보이 아니에요? 어? 음, 거리를 좀 둘 것 같아요. 거리를 좀 둘 것 같아? 지서가 참고하기 바래. 근데 하진이 거리- 잘생겼으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지석이? 지석. 하진이 근데 잘생겼으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윤하진은 하진, 외모지상주의예요. 네, 하진, 외모지상주의여가지고 그 남친이 잘생겼으면은 딱히 별로 상관 안 쓸 것 같아.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인간 중 하나예요. 그렇고. 준이는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님이 지석 투가 얘기했던 그 나무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따로 독립적이면서 또 때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른바 따로 또 가치를
이 책의 저자는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석원이 얘기했던 그 은따 은따인 너를 우리가 구제해 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우리를 배신해? 라는 어떤 그런 문제 인식들 그런 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지속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상당히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인데 선생님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쌤이 이제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학술대회가 열려갖고 이제 서울에 계속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뭐 스텝으로 자원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그 만나서 조금 이렇게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정치인이야 정치인. 정치인이 둘이 있어. 둘이 A가 선배고 B가 후배야. 그 선배가 오히려 더 잘 나갔었어. 근데 지금 현재는 후배가 더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됐고 선배는 그 후배를 뒷받침해주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과 더 친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그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봤어. 그 선배에게 이 후배는 어떨까? 자기보다 더 성공을 한 그 후배를 바라보는 그 선배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발끈했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인이지. 자기 그 권력, 자기가 뭐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걸 갖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꾼이지. 그건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라고 굉장히 화를 냈어. 그리고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저라면 좀 그 뭐야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그 후배가 더 잘 나가면 마음이 사실은 정리가 쉽지 않을 거다. 난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난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보는 결국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석이 같은 경우는 아니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 준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석원에 대해서 차, 야 내가 너랑 놀아주는 거야 지금. 아이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고 평상시에는 얘기 안 해. 좋을 때는. 그런데 관계가 뭐하면 틀어지고 노골화되면 이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어디 너 그냥 뭐 큐브나 좀 뭐 잘한다고 뭐 네가 의시되는 거를 내가 그냥 품어줬더니 이게 어디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욱 하고 들어올 때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게 몰라. 근데 그게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인간의 밑바닥에 있던 그런 감정들이 그 끌어올라온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의 말이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석이는 그 은따인 너를 구해줬더니 네가 적반하장으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누구였지? 아람이 어떤 그런 그 캐릭터 인성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아람이라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석 2는 지석 2? 어, 뭐, 다른 비슷한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음. 뭐, 맨날 뭐 그런 책 같은 거 읽으면 느끼는 것처럼 살짝 주인공이랑 그 아예 상반돼가지고, 뭔가 되게 당연한 것 같은 것도 다 상반돼가지고 그런, 뭔가 좀, 그러면 그 이른바 극적 긴장감을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 빌런을 만들어 놓고 악당 역할을 부여한 거다라고 그 소설 속의 영화 속의 그런 캐릭터일 뿐인가? 아니면 선생님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그런 캐릭터가 현실 속에 있나? 그리고 지석투 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나? 그걸 쌤이 지금 묻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쁜 놈,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건지 다만 그 튀어나오냐 튀어나오지 않냐의 차이일 뿐인지 그런 질문을 묻고 있는 거야, 지석아. 지석투. 저는 생각했을 땐 역시 그런, 이게 사람들도 다 다르니까 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쪽에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음, 다르게 완전 반대로 상반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음. 저 역시 그 아람이나 뭐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 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나쁜 인간이다. 지석투가 봤을 때. 제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음, 이해하기 힘든 쪽이긴 하죠. 네가 그럴 리는 없다.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저는 일단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각자의 주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 관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실현하냐 안 하냐의 쪽에 사람이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 봐도 그거는 잘못된 짓이죠. 아무리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실현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현한다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이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다만 외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건 문제가 있다. 근데 생각이 들 수는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 수는 있다라는 거야. 네. 저는, 누구나. 아니면 준이 너 자신도 누구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반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지석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사람은 소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비해서 준이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네. 마음 게 보통의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만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음. 감정은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표출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진이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음, 저도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구도로만 판단한다면 지석 원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쪽에 더 가까운 반면에 준이하고 하진이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네 사람이 다 공통점은 그런 행동을 표출하는 건 다 문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생각을 애당초 어? 아예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갖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쪽과 가질 수 있다는 쪽에서는 약간 또 약간의 그 느낌들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가 체리새우 이야기가 가장 우리 하진이가 얘기했나 가장 인상 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른바 그 작가들이 좋은 작품이다. 작품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중의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그 중의적, 중이 이제 겹치다라는 어떤 의미를 겹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체리새우 비밀그림이다 해서 주인공이 그 뭐 체리새우를 키우는 이야기 그리고 블로그를 체리새우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하고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체리새우의 어떤 그런 생태적 어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체리새우가 결국 누군 거야? 주인공 자연의 주인공 자신인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체리 새우는 이 주인공을 상징한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중의적,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그런 것들로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지석이나 준이나 하진이가 앞으로 뭐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중의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다거나, 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이제 그 글의 그 수준, 가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높아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석 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 다현이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뭐 무슨 스트레스든 공부 아니면 인간관계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좀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스트레스 받을 때 먹습니다. 매운 거 특히 많이 먹습니다. 그 탄수화물을 먹고 또 매운 거를 먹으면은 그나마 나았더라고요. 특히 뭐 라면 같은 거를 많이 먹는 편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말 그대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멍 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습니다. 저 그러면 준이님, 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저는 한 가지만은 아닌데 다양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뭐 살 때도 있고 지성님 말씀한 것처럼 뭘 먹을 때도 있고 어 저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무언가를 약간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나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뭐 네, 그러면 한 3, 40분 정도 뭐 한 개만 해가지고 단순 노동을 하면 그 단순 노동을 하는 이유가 진짜 단순 노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약간 생각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스트레스가 조금 풀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성님, 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준이님처럼 그 단순 노동 그런 것도 그 잘 되는 편이고 아니면 살짝 쉬다가 예를 들자면 단순 노동. 뭐 예시로 뭐 그냥 간단하게 숙제 중에서 막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듣기만 하거나 뭐 그런 간단한 숙제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한 뭐 어머니 도와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역시 최고는 자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네, 뭐 그렇게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님, 저는 귀여운 제가 귀여운 게 좀 많은데, 제 장난감 중에. 그래서 그걸 꺼내서 구경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쉬거나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저는 뭐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내가 풀겠다라는 의미에서 맥주를 좀 마신다던가 별 좋은 얘기 지석이 막 잘 꺾는데 선물이 19금 얘기입니다. 아니면 달리는 차에서 소리를 한번 이렇게 고래고래 지른다던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이 책의 주인공처럼 글을 쓴다던가 일기장이라던가 아니면 낙서장을 갖다 놓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쓴다던가 아니면 아까 지석 원투가 얘기했듯이 저도 잠자는 거가 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훌쩍 어디론가 떠나서 그 흐르는 물을 멍하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다던가 뭐, 네, 그 정도가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 제외하면 저희가 거의 하기 힘든 것들이군요. 얼마 안 남았어, 지석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는 저희는 지금 7년 아직 남았어요. 7년. 7년 그냥 남았죠. 금방 가. 저희는 7년 남았고 지석이는 6년 남았습니다. 그래. 자,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들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없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체리세우의 블로그라던가, 일기장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좀 사용하는 매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다른 사람한테 보통 말하는 편이에요. 특히 가장 편한 가족한테 많이 말하는 편이거든요. 또 애초에 저희 가족이 대화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책상 그 거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먹거나 할 때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그렇게 저절로 좀 말 그대로 진짜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풀릴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지성님? 꽃 굳이 없으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머님한테는 옛날에 한번 얘기했다가 어머니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통 얘기는 많이 안 하고요. 뭐 그냥 딱히 뭐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아서 뭐 딱히 좋을 것도 없어가지고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진님, 마이크. 저는 좀 큰일이 있으면 일단 부모님께 말하고, 사소하거나, 그런 고민이라면 일단, 음, 인터넷에 비슷한 고민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말하든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저예요? 너, 저는 고민을 털어놓는 방법이 이제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어디 풀 데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민일 때 일단은 뭐 가장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편들인데 다만 이제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석이하고 문제가 있더라면 지석이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다른 그러니까 지석이를 모르는 뭐 예를 들면 대학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중학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뭐 집안의 가정이었던 그런 문제였을 때는 뭐 어쨌든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뭐 친구한테 얘기하는 순간은 내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혼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뭐 낙설하거나 혼자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뭐 조언을 물론 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제안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있었을 때 아까 뭐 지석이처럼 뭐 가족들과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석 2처럼 과거에 한번 그렇게 당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네, 다시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라는 그런 뼈아픈 교훈을 얻었는데 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어쨌든 쌤이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또래 친구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 사람들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또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이 분명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자원 능력이라는 것들이 제한적이야,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돈도 별로 없고, 여러분 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이런 여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때로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 그것들이 부모님이 되었건, 뭐 학교 선생님이 되었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뭐 신앙의 누가 되었건 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털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한 분 정도는 있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라는 분에서 그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는 건지 스님이 되는 건지 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그걸 갖고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투어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다행히 그 큰 문제가 없어서 상의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 했었을 때 어쨌든 어른들에게 상의하는 것들, 공식적인 요즘엔 또 이렇게 상담센터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어. 뭐 끄떡하면 막 가서 어른들 찾아서 이건 또 여러분들이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기가 그 막 그 기저귀 축축하면 울잖아. 배고프면 울잖아. 그래서 아기가 그걸 우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걸 알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좋은 부모들이 어떻게 아기가 기저귀가 그 축축해지기 전에 미리 뭐 해주는 거야? 미리 갈아주는 거야. 아이가 배고프기 전에 미리 뭐 해주는 거야? 먹여주는. 미리 먹여주는 거야. 어때? 좋은 부모야? 안 좋은 부모야? 선생님이 말하신 것에 어, 보면, 약간 어, 톤에 보면, 어, 그러니까 아이가, 아유, 문제가 났으니까 그것을, 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응, 지금 불편하다. 이런 응, 거를, 어, 경험해 본 다음에 그걸 응,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기도 전에 먼저 그걸 다 해주니까 그렇지. 아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러고 뭐 깜짝 놀랐어. 준이는 선생님이 아주 의도를 잘 분석했는데, 지석, 또, 그거 일단은 봤을 때, 뭐냐, 부모 자체는 이제 아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리고 뭐, 아기의 보다 더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 그런 거 잘 해주는데, 그 옛날 말처럼 따지면은, 약하게 키우는 거죠. 그렇지. 바로 네, 그 지점을 그런 거론하고 거죠. 있면서 현대 부모의 양육 방식이라는 것들이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주 뭐 이렇게 건강하게 뭐 세균 한 마리 못 들어오게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른바 자생력, 자기 사람 문제 잘 해결력이라는 키워야 어떤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들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야. 그 아이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 거를 제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요즘 놀이터에서 위험한 걸 다 없애버렸어. 근데 사실은 그 위험한 상황에 직면 놀이터라는 것이 약한 위험 속에 직면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건데 그런 기회 자체를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어떻게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과제 아닌가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고민을 갖고 내가 그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 건가라고 원망하고 할 수 있으나 하지만 그것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석이. 어디서 봤는데 진짜 최근 놀이터는 완전 그게 엄청 이제 그냥 안전해가지고 뭐 옛날에부터 되게 뭐 뺑뺑이 뭐 그런 음, 그네 뭐 그런 것들 거의 다 그렇지, 사라졌고 그렇지.
또 그리고 뭐 진짜 저희보다 훨씬 더 막 한 세기 더 옛날에는 놀이터가 진짜 음, 막 겁나 높은 데다가 막 음, 쳐놓고 막 되게 음, 어른들도 가기 힘들었을 정도의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옛날에 음, 찾아보니까. 음, 근데 뭔가 엄청 많이 달라졌죠. 음. 저희 나라도 옛날 거 보면 막 전쟁놀이하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려의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문제 결력, 야생성을 뺏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결국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냐 그 가치의 문제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토의의 지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빼먹어서 요 얘기 마저 하고 그 다음 3등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아람이 그 캐릭터를 누가 얘기를 하면서 아람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지. 그 비밀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 그 오빠가 충동장애로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가족과 헤어져 살고 그러면서 이제 아람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나 그 심리 상태를 설명해 준 그 마지막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람이 책상에 마지막에 다현이가 이제 또 도와줌으로써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했는지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화해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까지 열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끝나는데 어, 작품과 관련돼서 이러한 그 끝마무리. 사실은 굳이 아람이의 가족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아람이는 그냥 나쁜 애.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끝에 가서 아람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설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결말들.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결말이다. 라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굳이 왜 아람이까지 그 다현이가 화해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작가의 욕심이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제3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진이. 저는, 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한테 이 몰입이 잘 돼서 굳이 아람이를 착한 아이로 만들겠다기엔 아람이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아람을 불쌍하게 만드니까 좀 어차피 잘못한 아이인데 그냥 그 착한 아이로 바꾸려고 살짝 하는 것 같아서 작가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증났어? 음, 자, 준이. 어, 그러니까 아람이가 계속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들 해왔는데 어 저도 하진님과 같이 그러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해왔는데 그 나쁜 짓을 굳이 한 번 더 먹어가지고 거기서 아람이가 오빠가 충동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충가지고 아람이를 불쌍하게 만들었는데 어 굳이 불쌍하게 만들 없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지석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그 아까도 제가 한 것처럼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살짝 만나기 힘든 소수의 존재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살짝 만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살짝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사정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나름대로 또 너무 간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지석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모든 이유가 있거나 사연이 있거나 한데, 그래서 아람이가 좀 성격이 그, 그랬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넣은 것이 아닐지. 그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 저는 그래서 넣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하자면 굳이 그래서 더 그럼 좋았다. 그렇게 하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이게
그냥 나쁜 캐릭터로만 남지 않고 왜 나빠는지 설명해 주니까 좀 저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그 작품을 보고도 이제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쌤도 하진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진이하고 입장이 좀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끝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를 보면서 이 전선이 흐트러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래서 막 딱 대립의 지점이 딱 세워졌었는데 갑자기 이게 팍 깨지니까 뭐야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 뭐 개인적인 그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번이 누구였지? 저요. 준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대부분, 그냥 이 책의 주제 자체가, 관계에 대한 주제인데, 어, 이 책의 주인공 다현이도 관계 때문에 문제를 겪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었나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걸 질문으로 정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 일단 저는 약간, 선뜻 먼저 그러니까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처음 만난 친구인 경우에는 뭐 이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뭐 그런 거를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를 뭐 나랑 잘 맞는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약간 저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저는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맺는지 일단은 하진님? 저는 음, 먼저 다가가게 기다리는 편도 웬만하면. 근데 엄청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일단 기다리고 먼저 다가가는. 네, 네, 살짝.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님? 저는 일단은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먼저 다가가지는 않고, 뭐, 애들 뭐, 먼저 말 걸는 뭐 그런 애들 있으면 몇 마디씩 주고받거나, 뭐, 그래서 친해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뭐, 그리고 뭐, 맞으면 살짝 친해지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애들끼리 다 친해지니까 그 사이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친한 다른 다시 친한 아이들 만나보고 대화하고 좀 살짝 그런 식으로 저는 친구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지석원님? 저는 그 내가 뭐라 말하려 아 일단은 저는 그 친구를 꼭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몇 명의 친구를 최대한 오랫동안 관계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데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새로운 나랑 진짜 잘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고요. 그냥 저의 원래 오래된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준이님 스타일하고 비슷하고 지석원님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야 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와 결이 맞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계속 엮이다 보면 오래 있어 좋기도 하지만 지루한 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하고 더 이상 화제거리가 없을 때, 저 사람이 한 얘기 또 하고 할 때, 그럴 때 조금 이제 저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지루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지석 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뭐 메뚜기 같아 보이는, 좀 이렇게 끈덕지지 못하는, 배신 때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반대로 내가 또 한 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예 절연한다고 또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막 처음에는 막 자주 만났다가 다만 이제 그 빈도수가 좀 이렇게 드문드문해져서 하지만 언제든지 또 나중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그렇게 저는 관계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막 만든 건데, 네,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석. 저 같은 어, 경우는 두 개를 생각을 해왔는데, 음, 분명히 나올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안 나와가지고 이거 합니다. 그래. 일단, 이 책에서, 책 제목이 체리새우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과 블로그 제목 또한 체리새우인데, 이 책 제목과 블로그 제목이 왜 굳이 체리새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체리새우가 원래 체리, 새우가 아니라 체리 새뱅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근데 그 체리 새뱅이가 그 포함되어 있는 갑각류 같은 경우는 감각세포가 굉장히 활발해서 그 새뱅이 같은 경우는 그 성장하기 위해서 즉 다현이도 지금 성장하는 지금 위치에 놓인 것 같이 체리 새뱅이 같은 경우도 성장하기 위해서라면은 뭐냐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탈피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음, 그와 같이 다현이도 그 친구 관계로 나타나는 친구 관계에서 다툼 아니면은 절교 아니 새로 친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과 함께 통증 슬픔 그런 감정 또한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에 비유해가지고 그 책 제목이나 블로그 제목을 그거로 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음, 저는 일단 체리새우가 그, 네, 그 껍질을 벗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내용이니까 제목을 그렇게 짓고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지성님? 제가 지금 살짝 찾아봤는데요. 저는 체리새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그냥 기르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뭐, 좀 약간 몸 색깔이 막 변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기를 때 수질 조건, 암모니아, 아지산의 염소 이런 것 같은, 물에 함유된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현이랑 비슷한 그 동물을 약간 체리새우, 약간 좀 약간 친구에게 자신을 맞추는 성격인 다현이를 체리새우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이님? 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나왔나? 아닌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트리스가 되게 작고 민감하대요.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트리스가 되게 작고 민감한데, 일단은, 자연희 자체가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만 서면 되게 약간 되게, 약간 소심해지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작아지고, 그리고 되게 친구 사이 관계에 민감하니까, 그것을, 체리새우에 빗대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자, 저는 여러분들의 그 배려의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리새우 얘기를 했는데 지석이는 안에서 다행이다 하면서 지냈는데 준이하고 지석이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또 지석이의 이야기에 호응해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체리새우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체리새우 얘기할 때 지석이하고 하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화면을 끄고 있었어. 그래서 아마 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아, 그거 이거를 하시니까 살짝 뭔가, 아니 어쨌든 뭐 그래서 문제라는 거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쌤님이 그 중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가지 의미를 겹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문학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쓸 때도 그러한 방식을 배웠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했었어. 기억나지? 네. 자, 그 아까 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얘기가 다 잘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거 해, 지금. 네, 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만일 자신이 그 은유이고, 다현이가 옛날에 그 단톡방에서 아이들 뒷담을 되게 많이 깠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느낄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살짝 정이 떨어진다라고 살짝 그 생각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살짝 더 친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진님? 전 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아, 네, 준희님? 일단은, 일단은 뒷담화라는 거를 했을 때 방관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무리 자기 의지가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동조를 했으면 나를 했을 때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뒷담을 깔 수도 있고, 그 뒷담 깐 거를 또 나한테 또 말하면 또 그 사람한테 조금, 약간, 네, 거리감이 느껴지고,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안 사귈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지성님?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나요? 정확히. 만약에 자신이 은유이고 이러한 다현이가 과거에 채팅방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자신의 뒷담을 많이 까는 뭐 그런 사실 같은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일단은 그 뒷담화 한다니 약간 요즘 약간 학폭이라는 게 전에는 약간 진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뒷담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게 좀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뒷담화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은유 입장에서 본다면 다현이가 약간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좀 자신을 맞추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맞추는 스타일이니까 응, 얘기? 저기 멈춘 거야? 아, 응. 에, 자신을 자신을 맞추는 스타일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음소거래 그 뒷담화를 다른 친구들 때문에 한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뒷담화를 한 거에 동조를 한 거니까 또 좀 약간 안 좋은 인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주 결론적으로 저는 뒷담화에 동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또 애초에 그 아이의 성격이 다현이의 성격이 좀 친구의 좀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성격이니까 원래 자신의 그 아, 생각에 따라서 뒷담화를 한 거 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석이가 조금 뉘앙스 다른데 한마디로 지석이 네가 뒷담화를 당한 거야. 준이하고 지석이하고 하고 하진이하고 우리가 같은 팀이고 친구라고 여기 알았었는데 지석 원이 알고 봤더니 하진이하고 지석 투하고 준이가 셋이서 널 뒷담화한 거야. 이럴 때 너는 이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결심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야. 네가 뒷담화를 같이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은유가 이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 다현이가 은유하고 아, 친구의 관계를 지속해야 다현이가요? 될지 은유 아니면 입장에서 하는 줄 다현이가 알았어요. 결별해야 되는 건지 아, 뒷담화를 당한 거지 다현이가. 아, 음. 네. 손절 치죠. 아니구나 선생님 착각했구나. 미안해. 아 미안합니다. 음? 선생님 착각했어. 지석이 그, 정리해줘. 음. 네, 그 자신의 은유 관점이고, 그 만약에 과거에 다현이가 다섯 손가락 방에서 그 은유랑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의 뒷담을 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만약에 자신이 은유라면 어떻게 그 뒤로 행동할 건지를 쌤 착각, 모르겠네. 은유하고 저기를 착각했고, 다현이와 은유가 지금 그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애가 과거에 나를 뒷담화했던 애라는 거지, 지금. 음. 그랬을 경우에 은유라면, 그러니까, 뭐, 너가 봤을 때 새로운 친구, 준이가 너한테 다가왔는데, 그래서, 걔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준이도 과거에 너를 뒷담화했던 애야. 그랬을 경우에, 너라면, 준이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뭐 내칠 건지 등등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거는 뭐, 과거에 했던 거고, 지금으로서는 서로 뭐, 친구가 되고 싶고 호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얘가 지금도 나를 뒷담을 까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얘가 막 나를 싫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는 같이 좀 바뀝니다. 음, 저 해도 되나요? 그럼 하진님? 전 먼저 그 친구들에게 전 먼저 그 다현이한테 그 그때 왜 그랬냐고 아니 일단 저를 일단 싫어했던 아이니까 한테 일단 아직도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아직 뒷담을 까는 게 아닌가 음, 의심이 먼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 살짝 거리를 두거나 사과를 한다면 음, 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래도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도 뭐 하진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뒷담을 한 거는 뭐 과거는 또 과거인 거고 그때 또 맥락과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 관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찜찜함 그 찜찜함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좀 관계가 좀 더 친해졌을 때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 얘기를 털고 넘어가야 뭐 사과를 하든지 뭐 하든 그때 몰라서 그랬다든지 등등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어떤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앞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일 때 그런 거고,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사람하고 과거에 그런 연이 있었는데, 굳이 그 사람하고 친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뭐 여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핸디캡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인데 지금 시간들이 뭐 별로 없어갖고 쌤이 그냥 굳이 군데군데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선행은 어디까지일까?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이 기쁠 정도로만 선행은 어딜까지일까라는 부분에서 요그 다현이가 친구들 부탁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너무나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쾌한 마음들, 그 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 그런 점에서 어, 내가 친구들에게 잘해준다는 것, 남에게 선행을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하는 게 선행이다.
근데 선행도 강요된다라면 그건 선행이 아닌 거다. 라는 점에서 습관적으로 내가 그 선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32쪽에 나는 그때그때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하고 싶다. 내가 잘한 것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왜 인간이 겸손해야 하는지. 그건 위선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들. 요 대목 읽으면서 준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준이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걸 왜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가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자랑하는 게 괜찮은 건가? 근데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아닌 척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서 역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닌 어, 것 같아요. 너는 아닌 것 같아. 살짝, 진우보다는 살짝 저쪽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진우보다는 살짝 저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성이도 아닌 것 36쪽에 같아요. 다현은 친하다고 생각한다. 친하다고 생각한 다섯 손가락에게는 비유 맞추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모든 활동에 모인 아이들은 다현이 하는 말에 수긍하고 들어왔다 해서 이제 그 이른바 다현이가 좋아하는 그 다섯 손가락 아이들과의 그 관계와 그 다음에 우연찮게 짜여진 그 모둠 이른바 마이너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 근데 오히려 마이너 그룹 아이들이 더 이렇게 편안했던 그런 관계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끼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근데 거기 가면 불편해. 대접 못 받아. 근데 그 잘 나가지 못하는 마이너 그룹이야. 근데 그 애들하고 오히려 친숙하고 편해.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자신은 어디 그룹에 속해 살 것인 건가? 즉, 애써서 맞추려고 하고 살 것인 건가? 아니면 좀 편하게 살려고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런 발전이 없다. 네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클래스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때 이것들을 또 친구라고 놓고 보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50쪽에 엄마가 한 말이지. 은따 시킬 때면 시키라고 해. 너랑 친구 못하면 자기들만 손해집어. 둘러보면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성 가진 애들이랑 어울리니 차라리 혼자가 나라고 이제 그 엄마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나.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직이 최선이라고 요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러면 나는 누구랑 1대1로 친해지는 게 겁이 나. 어차피 또 헤어질 거잖아. 라고 해서 그 은윤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처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다현이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느 그룹에 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155쪽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를 미워하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말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해도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거 아마 지석 완의 가치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쪽에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 어렵다. 당당해지자. 그러고 보면 세상에 완벽한 혼자는 없다. 혼자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171쪽에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건 아님 말고 정신이다. 고백을 한 뒤 차이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 아님 말고 라고 얘기했고 172쪽에 영혼의 빈자리를 온전한 나로 단단하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차츰차츰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다. 아님 말고 라고 해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아님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친구들과도 이렇게 대등하게 만난다. 근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자꾸 남에게 매이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체리새우 비밀 끓인다에 다현이가 블로그를 운영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뭐 블로그 운영하는지 안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운영 좀 했었어요. 운영한다면 이란 전자에 블로그에 올릴 글 2편
짧게 해도 아, 되나요? 블로그 주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블로그 짧게, 운영한다면, 짧게 써도 되나요? 그거 자기 알아서 하시고 해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라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릴 건가 해서 굳이 말하면 이제 글 중에 이제 에세이, 수필에 속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어떤 그런 삶도 좋고 특정한 주제도 좋고, 지석이, 그 주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주제여도 되나요? 네. 뭐 네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어쨌든 각자의 방침이고 이, 뭐 왜 그런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볼 필요 있겠지. 그래서 저 그런 기준 두지 않겠습니다. 뭐 대중적인 블로그 뭐 이런 기준 두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어쨌든 큐백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나올 것 듭니다. 같은데. 자, 질문. 다음 주 글쓰기 주제에 관해서 질문 없고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